서울 생활을 접고 지리산 품에 안긴 지 25년째. 물을 좀 줘야지. 25년 지기처럼 편안한 여름날입니다. 바람이 쫙 나네. 별아 자니? 그래 자. 세상 팔자 좋구나. 우리 집에 나팔 꽃도 온갖 잡초들도 이게 또 이슬비처럼, 아침 이슬비처럼 물을 마시라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비책을 갖고 있으니 시인도 세상 팔자가 좋은 편입니다. 커피 한 잔 먹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어야 되겠냐? 참 무슨 아유. 이런 좀 신기하네. 이왕 커피 먹던 무리를 바다를 건너온. 잔 돌 위에 발을 탁 얹어놓고 있는 옛날 선비들이 왜 탁족을 했는지 요새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이 파도가 쳐서 이게 배가 까랑겠구만. 성의가 있어야지. 많은 건 거리 가도 지고 내가 맛을 안 보고. 아 오늘 진짜 오늘 날씨 덥네. 회전력으로 변화구로. 자, 우리 물 위에서 돕니다. 돌아. 부창부수라는 말이 이 부부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나와서 돌려서 보내시. 이 동네 골재 채취업자가 있는데 팔다 남은 자갈이 있는데 가져가래 공짜로. 그래서 얼른 가져와서 섬진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가 족탕입니다. 족탕. 우리들의 여름나는. 이름 지었잖아. 주연정이라고. 주연정. 포석적은 저 지경주에 있으니까 주연을 베풀다. 주연을 베푸는. 희지신 말합니다. 시인의 아내로 살려면 나라를 최소 2번 정도는 구해야 한다고. 좋다 밥 먹자. 이리 먹자 이리. 밥 먹자. 좋다 몽. 아, 참 멋스러운 이름이네요. 인상을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거든. 근데 우리 집에 저 앞에 있는 얘보다 이제 먼저 온 친구인데, 쟤는 얼씨구. 얘는 좋다. 우리 집이 이름이 몽유니까 좋다에 몽자를 붙여서 좋다, 몽. 좋다 몽이 기분 좋은 인상을 가졌다면 얼씨구는 아무리 차가운 사람도 1초 안에 녹일 수 있답니다. 우리 집 얼씨구예요. 수문장이에요. 수문장이 사람을 아무도 안 지키고 불러들여요. 도둑도 불러들이고 다 불러들여요. 고물장소가 와도 다 불러들이고. 얘가 한 수 위에 그런 거겠죠. 사람을 차별 안 해요. 얘가 뭐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돈이 많고 적고를 구별 안 해서 무조건 좋아해.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지나가던 사람이든 내 친구가 오든 뭐 시인이 오는지 뭐 개념 없어. 그냥 좋아. 응? 얘처럼 살아야 되는데. 별나무에서 이름을 따온 별이와 나무까지 6 식구가 삽니다. 지리산에 와서 빈 집을 전전하다 9번 만에 생애 처음으로 내 집을 가졌습니다. 사랑방 겸 작은 갤러리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술 곡간이고 창고였어. 몽유인데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꿈결처럼. 나는 야생화의 안개 속에 오던 비가 오는 날은 안개와 구름 속에 예상을 찍다가 비가 그치면 맑아지면 별이 나오는데 은하수가 우리나라는 특히 봄날 새벽부터 초가을 저녁 무렵에 가장 선명하게 찍히는데 은하수를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꿈만 같죠. 도시인들은 평생 볼 수 없는 거를 나는 매일 은하수를 찾아다니니까 어릴 때 봤던 은하수를 마당에서 바라봤던 소년처럼 은하수를 찍을 때 나는 소년이 되는 거예요. 꿈결 같죠. 몽유죠.
이원규 시인은 7년 넘게 은하수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대체 그는 왜 이렇게 은하수를 찾아 떠도는 방랑자가 된 걸까요? 애지중지하는 중고 오토바이를 타고 시인은 어디든 갑니다. 오늘도 400리 길을 달려왔습니다. 만개한 해바라기 꽃, 그 위로 펼쳐질 은하수를 만날 생각에 시인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은하수가 나오는 시간이 슬슬 돼 가는데 지금 습도도 엄청 높은 데다가 걱정이 구름이 다시 밀려오고 있어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설렘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그러다 다시 희망으로 널뛰는 마음을 달래며 은하수를 기다립니다. 여기 이렇게 은하수가 있는데 구름이 와 가리고 있고 금방 이리 지나가거든. 오늘도 이 먼 길을 달려와서 한 시간 이내 구름이 가주면 좋겠는데. 구름 때문에 오늘 밤은 별들이 은빛 강물처럼 흐르는 은하수를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시간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번 찍어봐야죠. 거의 확률이 없네요. 오늘도 갑자기 많이 밀려왔네. 아휴. 간절하게 내가 바란다고 은하수를 보여주지 않아요. 그럼 나는 그거를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실패해도 서럽진 않아요.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로 저 서쪽, 북서쪽 구름이 쫙 내려와서 지금 2시간째 은하수는 3분의 1밖에 못 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시 오라고. 오늘은 구름 속의 별을 아주 조금만 모시고 갑니다. 아실 건 없어요. 안 보인다고 은하수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별은 구름 속에도 빛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담아내지 못할 뿐입니다. 이건 인간의 일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지리산에 가서 고라니처럼 사는 게 최선의 삶이겠다 하고 이제 내려와서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잘 내려왔어요. 고라니처럼 무해하고 자유로운 삶. 서울에서 패배자처럼 살던 그의 절박한 선택지가 바로 지리산이었습니다. 이렇게 그치죠. 자, 근데 요즘은 이제 갈수록 빛공해가 많아져서 참 별 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긴 하는데 요 각도, 이 마을이 없는 곳, 이 각도의 별들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독학으로 배운 사진으로 그는 지금 시를 쓰는 중입니다. 예상대로라면 오늘 밤 녹차밭 위로 은하수가 지나갈 거라는군요. 견우성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은하수는 지금부터 한 30분에서 50분 정도 기다리면 좀 더 하늘이 선명해지면서 이 녹차밭 위로, 소나무 위로 은하수가 이렇게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오늘 구름이 오락가락 하는데 다행히 현재는 다시 하늘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의 시간은 항상 더디게 흘러갑니다. 구름이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은하수를 보여줄 것 같아요. 이게 어딥니까? 구름이 또 몰려오네. 맑았다. 여기 사이에 은하수가 이제 조금씩 나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오늘은 은하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참 별 볼 일 없는 세상에 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별 한번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기 3년째 오고 있는데 올 때마다 새로운 모습들 보여주니까. 은하수를 못 만났지만 허무하진 않습니다. 무궁무진한 별과 우주 속에 꿈결인 듯 안겨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별을 보고 길을 잃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빛공해로 별을 스스로 우리가 인간이 만든 빛 때문에 별을 지워나갔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좀 잃고 있어. 우리 인류가 뭔가 굉장히 발전하고 된 것 같은데 사실은 헤매고 있어. 그래서 시인은 어느 순간 잃어버린 은하수를 찾아다니기로 했답니다. 예보에 따르면 맑고 습도가 낮은 날이라 오늘은 은하수를 만날 확률이 높은 날입니다. 별을 핑계 삼아 참 좋은 시간들이죠. 이런 소음도 없는 풀벌레 소리나 밤새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이런 고요한 곳에서 오늘 늪 반딧불이가 4마리가 있었는데 와, 정말 반딧불이네요. 우리가 잊고 산 반딧불이가 꼭꼭 숨어 있었군요. 지상에서 스스로 자체 발광,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은 반딧불이밖에 없어요. 반딧불이와 저 하늘의 별, 스스로 빛을 내는 별. 이 만나서 움직이는 게 얼마나 황홀한 장면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상향이 있다면 그런 것이죠. 반딧불이가 날고 은하수가 보이는. 시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반딧불이 은하수를 가슴에 담아갑니다. 다음에 또 언제 와서 이걸 찍을 수 있을지, 내 살아남은 생에 다시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은하수를 찍을 수 있을지는 장담 못해. 그 정도로 소중합니다. 은하수를 찾아다닌 지 어느덧 7년여. 밤손님처럼 집에 돌아오는 남편이 아내는 익숙합니다. 이 시인 새벽까지 사진 찍고 들어오는 날, 이 시인은 자고 있고 나 모처럼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 날, 이래가지고 커피 한 잔 뽑아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진짜 좋다니까. 와, 그새 이 줄에다도 저 고치집을 만들어 놓은 벌레가 있네. 아, 얘들 진짜 부지런해. 근데 뭐 쟤들은 어차피 좀 생이 짧으니까 저렇게 부지런할 필요가 있지.
근데 뭐 나까지 쟤들처럼 부지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유병장수의 시대에 아무래도 좀 더 살니까 난 뭐 나대로 사는 거지.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이야, 이놈이 어떨 때는 촥 날아와서 앉을 때 보면 냄새를 팍 풍기는 그 해충 같은 놈이기도 한데 자세히 보니까 와, 발도 더듬이도 아주 정교하네. 눈 옆에 이렇게 노란 이렇게 무늬도 있고, 앞에 자세히 보니까 우주인 같아. 우리 몰래 교신하고 있을지도 몰라. 저 먼 별나라고. 네 팔자가 제일 좋은 팔자다. 아이고. 별이 이 자식 우리 집에 서열 2위, 나무가 3위, 저 얼씨구가 4위, 조타몽이 5위. 나는 우리 집에 말하는 개 서열 6위. 아주 그 소리 좀 하지 마. 내가 당신 팬들한테 얼마나 당한지 알아? 말하는 개라고. 말하는 개. 아. 짖지도 못하는 게 맞을까 봐. 네가 얘기 좀 해줘 봐봐.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 봐봐. 남자들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다. 뭘 좋아하는지 알아? 그 다음에? 뭐야. 반려식물을 좋아해. 말이 없거든. 그 다음에는 더 말이 없는 반려수석을 좋아해. 돌을 좋아해. 왜? 아니 얘 어디 다쳤나 봐. 여기만 만지면 아프다고. 내가 싸우겠지.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 놓인 오작교를 건너 애절한 사랑을 했듯 두 사람 사랑도 그러했습니다. 바로 어젯밤 같은 25년 세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간 듯 하지만 맨 처음 그날의 눈빛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비 내리면 좋다. 아 진짜 좋다. 한번 쫙 날아봐. 그래 이렇게. 날아봐. 아, 이거 삼철 못 써. 삼철 못 써. 3초는 있어. 자, 날아올라. 올라. 3초가 안 돼. 3초가 안 돼. 별이 한번 가봐.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을 위해 철저히 살되 서로를 구속하지 않기로 약속했답니다. 이게 빛내림이야. 이건 진짜 뭐 아무 때고 찍고 싶어서 찍는 게 아니구나. 아무 데나 되는데. 그런 갈라리 틈이. 잡지사 기자였다 소설을 쓰러 지리산에 내려왔던 희지신, 운명처럼 가난한 시인의 아내가 됐습니다. 안 내려왔으면 지금쯤 서울서 이제 간신히 바등바등 먹고 사는 삶을 그대로 지속했을지도 모르는데, 지리산 와서는 더 가난하지만 걱정은 100분의 1도 안 되고, 뭐 내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을까? 시인이 쓴 시는 아내에겐 절절한 노래입니다. 연푸른 잎사귀가 나부끼니 바람도 살살 부는 줄 알겠네. 꽃잎 하나 띄워놓고 보니 강물도 어디론가 흐르는 줄 알겠네. 바람 불지 않아도 유난히 몸살 앓던 나뭇잎 하나 머리카락에 가리어 그 절절한 얼굴 안 보이니 해요. 그대 돌아서 가는 길은 아닌지. 때론 먹구름을 빗줄기를 따라잡아야 할 때가 있답니다.
미안. 다행히 1200고지 산에서 운무를 만났습니다. 하늘의 별을 만나기 전에 이 땅의 야생화를 먼저 만났어. 이 땅에 피어있는 별들. 꽃 속을 자세히 보면 다 별 모양이에요. 손을 내밀면 손끝이 잘 안 보일 정도가 될 때 야생화 꽃을 찍습니다. 오리무중. 안개 속에 갇혔을 때 꽃은 더 맑은 제 얼굴을 보여준다는군요. 사람 모양도 별인 거예요. 사람은 걸어다니는 별. 도보순례, 삼보일배, 10년길에서 그는 건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마리 걸었다 하지만 실제 간 거리 10마리도 넘을 거예요. 아스팔트 분진 이런 것들을 많이 맞고 해서 그런지 한쪽 폐가 무너졌어. 그때 온 산하의 야생화가 시인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몽유 운무화를 통해 배웠답니다. 절망스럽더라도 스스로 꽃이란 사실을 잊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별이 세 가지가 있죠. 하늘의 별, 이 땅에 걸어다니는 별, 땅에서 피어오르는 별, 상승하는 별. 그래서 저는 야생화 꽃을 찍다가 꽃 속에 별을 발견해서 별을 찍습니다. 그렇게 야생화에서 시작된 여정이 몽유 운무화를 닮은 은하수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게 사람 일인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스님이 생을 달리한 지 49일이 되는 날입니다. 영관 큰 스님이시여, 문창성 별빛이여, 스님의 고향 섬진강에도 시양산 봉암사에도 소낙비가 내립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두 눈을 감아도 다 아시겠는지. 이승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을 뒤로 하고 스님은 호련히 떠나셨습니다. 스님, 영감 큰 스님이시여, 문창성에서 오셨으니 일생토록 오로지 수행하고 글만 쓰다가 다시 북도칠성 그 6번째 별인 문창성으로 가시는지요? 잘 왔노라며 스님은 고향별에서 소식을 주실 것만 같습니다.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문창별, 문창성으로 돌아가시겠구나. 오늘 49제, 오늘 밤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스님은 문운이 창성한 글을 잘 쓰시는 별에서 왔다가 이 땅에 와서도 번역을 하고 글을 쓰다가 다시 글 쓰는 별로 돌아갔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가락국 김수로 왕의 7왕자가 성불한 후 7불의 그림자가 비친 영지. 시인은 오늘 밤 이곳에서 은하수를 기다릴 겁니다. 아마 여기서 저렇게 밝게 볼 수 있는 데가 드물 겁니다. 여기만큼. 이쪽이 제일 밝은 게요. 예. 뒤로는 빛공해가 전혀 없잖아요. 큰 산이 지산밖에 없으니까. 138억 년의 우주. 천문학적인 우주의 시간 앞에서 인간의 생은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초라도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 시인은 우주에 대한 예의를 그렇게라도 지키고 싶답니다.
단층에 있는 저 천막가도 왼쪽에서 은하수가 조금씩 남쪽에서 남서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갈자리가 앞에 보이고 은하수가 저기 궁수 자리 남도 육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서쪽에서 구름이 하나 밀려오는데 그래도 조금 지나가는 그런 것 같아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칠불사 단청 은하수. 일생 단 한 편의 시를 써야 한다면 아마 이 순간일 겁니다. 자, 하늘이 좋습니다. 저기 은하수가 보이나요? 은하수 보입니까? 보통 때 일반인들은 저게 구름인지 먼지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은 은하수가 선명하게 지구의 일자로 서 있습니다. 은하수가 쫙 내려오고 있습니다. 와, 정일자로 서 있습니다. 이런 은하수는 8월 말이나 9월 초 우리나라의 거의 마지막 은하수 밤 12시 가까이 됐을 때나 볼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은하수입니다. 와, 축복받은 밤입니다.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것들, 도시를 꺼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반딧불이, 은하수, 가물가물 첫사랑의 눈빛. 두 눈이 멀기 전에 캄캄한 곳으로 가자. 밤마다 별들이 다녀간 감나무라 생각하니 홍시가 그저 그런 홍시로만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감나무에서 떨어지면 옛날 약도 없다 그랬거든. 밤나무는 나무가 찢어지면서 사람이 떨어져서 나무만 잡고 있으면 덜 다치는데 감나무는 똑 부러져. 그러니까 떨어진 충격이 크지. 그러니까 뼈가 많이 상해.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감나무 떨어지면 똥물 먹고. 어릴 때는 내가 타잔이었어, 타잔. 동네 타잔이었어. 그래서 내 후배들이나 선배들이, 친구들이 날 많이 따라다녔어. 이 연구를 따라다니면 어떤 나무에도 기어올라서 따오니까 반드시.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받기만 하는 게 어떨 땐 조금 부끄러울 때도 있답니다. 자. 아, 조심해야 된다니까. 감나무. 감나무엔 떨어져도 약도 없다며. 똥물 먹어야 되는데, 이건 보험도 안 돼. 나는 보험도 안 되잖아. 아니, 보험도 안 되기는 보험을 들은 적이 없는데 뭘 보험이 안 돼. 애초에 보험은 안 돼. 내 인생에 보험이 어디 있냐? 기억 한 접이 나와? 한 접이 100개 아니래? 아니, 가만히 있고, 감이 저절로 열려서 우리가 공짜로 먹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우리가 이게 봐줄 것밖에 돼 있어? 우리 한계가 뭐가 있다고. 봐주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내가 가끔 말도 걸어줬구만. 평생 받을 선물을 다 받은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따야겠어요. 어이, 새들이 좀 파먹었네. 놔둘 걸 그랬네. 아, 요거는 새들 와서 먹으라고
여기 어디에. 자, 새들 와서 조먹으러 놔두고 가야겠다. 평생 땅 한 평 갖지 않고 철새처럼 살고 싶었던 시인. 그를 끈기 있게 설득한 희지 씨 덕분에 텃새가 됐답니다. 대신 절대 돈 벌어 오라고 하지 않는다. 간 크게도 희지 씨에게 조건을 걸었다는군요. 자, 금강씨해가지고 이렇게 따뜻한 남쪽 나라. 가지 열린 거 봐, 가지. 아유, 또 너만 먹냐, 나도 먹자 그러고 또 누가 한 반은 먹었네. 아유, 이 파 지금 3년 전에 심어놓은 건데 요렇게 뿌리 놔두고 잘라 먹으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다년생이더라고 얘네들은. 나도 머리를 쓰는 거지. 어차피 지네도 살려주고 나도 먹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야. 가난한 시인의 아내로 사는 덕에 희지 씨는 애쓰지 않고 편안히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야, 진짜. 공짜로 얻는 것도 많고 사실 도시에서보다 먹는 건 더 잘 먹고 삽니다. 야, 이거 삼표고라 그런지 참 좋네. 추억의 음식 드시오. 가을에 많죠. 자, 먹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지? 잘 먹겠습니다. 네. 설거지는? 성질 높은 놈이 합니다. 표고버섯 안 먹습니다. 표고버섯 고기 같아. 씹히는 맛이야. 색깔도 없어. 가지도 잘 익었다. 와, 가지 진짜 맛있다.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중에 또 다른 밥이 있거든요. 자연이. 최고의 밥. 꽃도 별도 먹어서 배가 부르진 않는데 정신에 아주 중요한 양식이죠. 양식이란 게 먹는 것만 있는 거 아니거든. 정신적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왔다고 보면 되겠죠. 계절이 깊어질 때마다 생을 다시 사는 것 같습니다. 은하수는 봄부터 초가을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마지막 은하수를 놓치면 내년 봄을 기약해야 합니다.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기상청 레이더 위성 사진을 먼저 확인하고 윈디 바람 지도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구글 지도를 한번 들어본 뒤에 아침 시작을 합니다. 모든 일정이 여기서부터 출발돼. 시집을 8권이나 낸 시인은 발로 다니지 않고 쓴 시는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답니다. 천재가 두 가지 생겼다죠. 깔끔하게 정리 잘하는 천재가 있고 막 엉망에서 자기 발만 이렇게 겨우 대리는 그런 천재가 있다는데 난 천재도 아닌데 방은 더러워요. 성에가 차고 습기를 먹기 때문에 다 말려야 되거든요. 방바닥에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또 그걸 넣고 별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언제 출동할지 모르니까 늘 이 상태.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세상 도처가 목적지입니다. 바이크가 몇 년 탔지? 이제 만 11년 됐는데 우리나라의 제일 기록차였지. 키로수가 몇 킬로야? 29만 6,401km. 아. 곧 30만 킬로 도달할 텐데. 이 29만 6천 킬로면 지구를 7바퀴 정도 도는 거리로 이 나의 흑마가 달린 거리가 7바퀴 넘게 달리는 게 여기 10년 만에. 아이고. 팔자야. 세계 일주는 고사하고. 그렇게 돌아다닐 동안 혼자 있었던 내 팔자야. 외로움도 이골이 난 사람처럼 희지 씨는 씩씩합니다. 신난다. 올해 마지막 은하수를 만나러 시인은 그의 발이 되어주는 오토바이를 타고 제주도까지 왔습니다. 오름 분화구를 걸고 찍고 싶었는데 지금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분화구가 같이 나오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름 위에 걷는 오름 위에 산책로. 이 각도에 이 오름 산책로에 은하수가 오고 있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고 오늘 밤에 지킬 것 같아요. 장도에 올랐으니 오름 위로 떠오르는 은하수를 이번엔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에 제주도 은하수를 찍을 수 있다면 몇 년 동안에 수건이 하나 풀리는 거예요. 호흡을 멈춰야 될 것 같아. 야, 올라온다. 지금 시작해야 돼. 이거 꺼야 되는데 어떡하냐? 은하수에서 노를 저어가는 만선의 기쁨 같은 것을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실로 장엄한 꿈결 같은 밤입니다. 이 별들의 수억 년까지의 그 역사가 지금 은하수로 뭉쳐서 내게 오고 있는 동안에 이 바닷가의 원료봉의 이 지층들은 지구의 나이테가 쫙 형성되어 있잖아요. 절묘한 만남입니다. 구르마 가져가셨어. 내 장갑 갖다 줄게. 가봐봐.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기계로 그렇게 차 있어서 나무하러 갔다 오니까 몸 잘라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 동아리만 있어도 이 은혜를 어떻게 구경을 하고 일생 가난한 시인의 빈손을 밤새 어루만져 준 은하수처럼 지인의 마음이 깊고 뜨겁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해도 되고 뭐 성문도도 되고 뭐 모래가 더 그래 불모래. 근데 모래 한 마리 알고는 이 정도 두께가 있어요. 그렇죠. 지리산에서 한지 등을 만드는 작가인데 고맙게도 예술 작품 같은 난로까지 손수 만들어 왔습니다. 살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 그는 걸어다니는 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이 너무 웃기다. 너무 재밌다. 웃고 있잖아. 불구멍이 웃고 있잖아. 고맙습니다. 그래. 난로를 놔주셔서 고맙습니다. 난로 한 20개 정도 만들었어요 그냥. 그래서 선물 주고. 그 겨울에 난로를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사람들이. 그거 아닌데. 12월 20일 오늘 동짓날인데 동짓날 밤에 눈이 오네요. 좋습니다. 눈 오네 우리 별.
밤새 하얗게 눈이 내려 지리산은 눈의 왕국이 펼쳐졌습니다. 매화나무도 모진 겨울을 묵묵히 견디고 있겠지요. 아, 낮은 데 가놨으면 좋은데. 이거 워낙 높은 데 피어가지고 꽃이 이제 막 피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서 그림으로는 애매하긴 한데 모호한데. 한겨울인데 벌써 꽃망울을 터뜨려준 대범한 소학정 매화나무. 이원규 시인이 이 순간을 놓칠 리 없죠. 지금 내일 또 살짝 눈이 온다 그러고 영하 5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내일 추워지면 얘가 다시 잠깐 얼어요. 얼었다고 얘가 죽지 않아. 며칠 뒤에 날이 한 5일 뒤에 풀리면 다시 또 피어나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수천 송이 필 때까지 얼었다가 피었다, 얼었다 피었다 해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겨울에 이 매화를 보면 겨울이 걱정이 안 돼. 이미 봄이 아주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아직 남은 겨울이 한 2달, 3달 더 남았는데도 이미 우리 몸속에는 이 매화처럼 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압으로 매화 꽃망울이 터지면 지리산 시인의 마을엔 기다렸다는 듯 벚꽃이 봄 소식을 안고 달려옵니다. 봄 기운만큼 거침없고 저돌적인 게 또 있을까요? 이맘때면 산란을 위해 섬진강으로 돌아온 황어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지리산과 섬진강에 봄이 완연할 때 봄꽃처럼 황어들처럼 때가 오기만을 기다린 시인도 길을 나섭니다. 저보다 적어도 40년에서 50년, 내 나이의 2배 가까이는 되는 나무. 우리 인간 존재는 유한하고 꽃이 열흘 만에 지듯이 하듯이 인간은 화무시부령인데 별은 여기까지 오는데도 1억 년 걸린 별빛도 있고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를 계속 호출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교신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봐주기도 않고. 그래서 고향 같은 은하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하수를 꼭 보여주고 싶어 그가 먼저 왔습니다. 별비 내리는 겨울나무를 지나면 봄이 오듯 어김없이 은하수가 찾아온다는 걸 시인은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오지 마을에 빛공해가 적은 곳에서는 은하수를 거의 많이 기록을 했어요. 못한 데가 있어요. 백두산. 윤동주 시인이 바라봤을 그 하늘의 별을 담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개마고원도 한번 가서 담고 싶어요. 그게 남은 마지막 소원 정도라고 할까요? 당신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내일을 저당 잡고 사느라 오늘이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닐까요? 조금 더 행복해지자고요. 저 찬란한 은하수를 보며.
KBS KBS KBS